네, 정치비상구 2부 순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네. 새마을운동 중앙회 최영재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제가 네. 그 나오시기 전에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네. 예전에 정치 활동하실 때 보니까 아, 그래요? 그 사진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으시네요. 네. 다르면 이상하죠. 그쵸. 아니 왜냐면 보통 우리가 선거운동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네. 약간 뽀샤. 뽀샤시하게 아, 하는 네, 측면이 네. 있는데 네. 액면 그대로 정말 솔직하게 네. 선거운동 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이게 선거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닌데 과거에 정치를 과거에 이제 하셨던-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아. 사실은 뭐 나중에 하실 의향이 아닙니다. 분명히 있으신 지금 거죠. 저는 새마을운동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거 처음 알아. 새마을운동 중앙회라는 곳이 있어요? 아 그럼 있는데 네. 오인혜 씨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혹시 새마을운동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오인혜 씨는 어떤 거예요? 박정희. 아 박정희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 대통령이 네. 가장 먼저 맞습니다. 떠오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결국은 농촌 마을을 개조하고 네. 공장을 개조하고 네, 도시를 네. 개조하다 네, 이런 맞습니다. 이미지가 있기 때문인데 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맞는 이미지인가요? 아니 두 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도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네. 아, 진짜. 또 있다고 하면 네. 뭐 하냐고 물어보고요. 뭐 네. 하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건 아주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새마을을 설명할 때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올해 1월에 제가 찾아보니까 네, 네. 새마을운동 중앙회라는 중요한 단체에 네. 제26대 사무총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네. 과거에 정치 활동을 좀 하셨고요. 예.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과거에 그런 했던 활동들이 현재 업무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되죠. 저는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멋진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시간도 허튼 시간은 없다. 아 허튼 시간은 예, 없다. 예. 네. 그래서 아마 과거에 했던 여러 시민운동 또 정치활동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새마을운동을 조직하고 이끌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뭐 사실은 정치는 상대방을 이겨야 되고 또 내가 잘나 보여야 되고 이런 네. 게 있지만 또 새마을운동은 좀 겸손하고 져줘야 되고 같이 포괄해야 되고 특히 봉사나 국민운동은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뭐 국민통합 또 부강한 나라 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잘 사는 나라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주고 이런 점은 뭐 공통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정치 활동이 했던 기억이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때의 인적 네트워크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다 놀란 네. 게 네. 새마을운동 우리가 뭐 개발 사업 같은 거 네, 많이 네. 생각하고 네. 그 성장 시대의 뭐 담론 같은 것들이 생각나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네. 환경이라는 의제를 예. 접합해서 새마을운동을 한다는데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먹고 살기 없을 때는 개발, 성장에다 중심을 뒀죠. 근데 개발하고 성장은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개발하고 성장하다 보면 후유증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 빈부격차가 생기면 사회보장이 필요하고 네. 또 환경도 일테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 7,000불 정도 소득이 되면 네. 오염이 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정도 소득이 되면 이제 환경에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또 그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새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점차 변화하면서 그런 시대에 맞는 활동을 네. 해온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네.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가 궁금해요. 네. 단체가 아 맞나요? 새마을운동 기관? 중앙회. 네, 네, 중앙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 구체적으로? 진짜 엄청난 중요한 질문을 하신 아, 거예요. 네. 질문 요정입니다. 네. 그 청와대에서 질문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맞아. 굉장히 높은 분 모셨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네. 제가 이미 소문을 듣고 아, 네네네. 저희들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은 다 합니다. 예. 예를 들면 그런 예를 들면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독거 노인들에게 밑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해 드리기도 하고 네. 또 이불 빨래도 해 드리기도 하고 또 목욕도 시켜 드리기도 하고 네. 때로는 뭐 폐비닐이라든지 농촌 지역의 폐비닐 농약병이 엄청나게 문제거든요. 이런 걸 다 수거하기도 하고 예, 수거해서 판매도 하고 또 그렇기도 합니다. 또 이제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 시대에는 이제 그 사회 안전망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지금 저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게 이제 그
저 자살 방지 이런 그렇습니다. 생명 네. 존중. 네. 예. 그래서 생명 존중이 이제 대통령께서는 국가 재난이라고 얘기했고 또 전 총리는 뭐 어떤 개인의 안일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에게도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 생명 존중을 하는 자살 방지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냐? 우리는 새마을운동 조직은 보통 이제 17개 시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북 5도까지 18개입니다. 전국 조직이고. 예, 예. 네. 그리고 시군 단위, 마을 단위까지 조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집에 무슨 일인지를 제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야,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요청을 받고 그런 상담사 교육도 하고 또 지역을 늘 방문해서 이렇게 반찬 가지고 가서 방문도 하고 또 물 떠 가지고 방문도 하고 그래서 이염군을 벌써 한 14분 정도 이렇게 조치도 하고 이런 성과도 내고 자살 있습니다. 관련 예방 활동 네네. 와중에 그렇습니다. 14분이나 네네.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인가요? 네. 조직이에요? 정부에서? 아니 민간 단체이고요. 아. 민간 단체고 뭐 이제 질문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민간 단체이기도 하고 저희들은 저희 이 회비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운영돼요? 운영하고 월급도 주고 그렇습니다. 아, 세금이 투여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세금이 투여되는 경우는 사업비인데요. 사업비는 이제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저희들한테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탁 사업. 아하, 그러니까 위탁 사업을 운영비는 준다. 네. 운영비는 없고 음. 그 사업비만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그 사업 안 해도 우리 조직은 운영될 수 있으나 그런 사업을 싸게 값싸게 또 가성비 높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오인혜 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오해만 한 게 뭐냐면 네. 옛날에 아니, 권위주의 엄청 정부 시절에 좋은, 예.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냐면은 우리가 새마을운동 중앙이 하면은 야 이거 약간 관제 운동 하는데 아니야? 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하는 게 아니 당연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아까 박정희 대통령 생각하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했으니까 마찬가지. 근데 또 이제 제가 사무총장으로 온다 하니까 어떤 분이 그 자리가 전경환이 하던 자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전두환의 예, 동생. 동생. 아. 예, 그분이 사무총장을 하면서 좀 부정적인 일이 좀 많이 있었나 그래요? 봐요. 돈도 많이 모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또 관변으로서의 인식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위탁 사업을 많이 했던 것이고요. 또 이제 시민운동이나 국민운동이라는 게 이렇게 저항적 시민운동도 있을 수 있고 또 대안적 시민운동도 있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새마을은 이제 대안적 시민운동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나마 그 산업화 시기에는 좀 기여한 바도 있었지만 또 뭐라 그럴까 군부독재라고 그러니까 할까요? 아니 권위주의 쉽게 시대는 전두환 때 동원도 전두환 좀 때. 많이 그러니까, 되고 네. 동원도 되고 음. 그렇긴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이제 동원이나 이런 게 다 자발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고 또 요청하는 일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우리 새마을 조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물과 공기 같은 조직이다. 야, 그래서 아까 뭐 저 반찬 나누기 여러 가지 다 합니다만 있으면 고마운지를 모르는데 없으면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역사적으로 새마을운동 중앙회의 일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네, 네. 실제로 우리 김대중 정부, 네, 네. 그 민주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네. 우리 IMF 때 금모으기 운동 네,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도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던데요. 그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취재를 좀 했죠, 제가 야, 지금. 대단하신데 사실은 그때 IMF 때잖아요. 기업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이제 뭐 서울역에서 주무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도 네. 그런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국민입니다. 맞아요.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어마어마하죠. 네. 227톤을 모았거든요. 와, 예를 들면 다른 나라 같으면 아마 이거 너무 담에 집에 있는 거 가져가려고 이거 뺏어가려고 하고 바꿔준 거 아니잖아요, 돈으로. 돈으로 그냥 아니, 자기 거를 그냥 기부한 거잖아요. 초기에는 나라에. 그랬습니다. 와. 초기에는 그랬는데 우리 새마을 분야에서 처음으로 금모으기가 전부 다 포기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새마을 분야에서 그때는 금모으기라고 하는 거 애국 가락지 이름 멋지죠. 애국 애국 가락지. 애국 가락지 모으기 네. 운동을 가락지 시작한 모으기 겁니다. 운동. 예.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서 14톤을 모은 거예요. 예. 14톤을 대박.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정부에 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국민들이 그때부터 이제 불풀처럼 일어나서 227톤을 모은 건데 그게 시작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락지가. 사실은 그걸 보고 전 세계 뭐 깡디 씨를 보려해서 선진국에서 야, 저 나라 국민은 국민을 믿고 돈을 줘도 되겠구나. IMF 총재 그렇습니다. 깡디 씨 그러니까 깡디 씨 말이에요. 예, 예. 아, 아주 이름이 깡디 씨야? 대단했잖아요. 아, 네, 네. 깡디 씨가 진짜 프랑스 사람이었네요. 보니까. 예, 네. IMF 총재였는데 음. 그때 뭐 대통령
재무부 장관 이런 아유,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이랬거든요. 호령하면은 벌벌 예, 떨었죠 그때. 그렇습니다. 나라 큰일 근데 날까봐. 예. 그때 이제 그분들이 저 나라는 국민을 보고 이걸 달러를 줘도 되겠다. 이래서 3년 만에 제대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해. 이 분야에서 대단한 선도적인 역할을 한 거죠. 아니 그때는 97년이고 네. 지금 바야로 2026년인데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2026년 29년이 지난 뒤에 우리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가장 주력하는 핵심 사업은 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더 전으로 가면 이그 97년이고 이제 72년에 저희들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때는 여러 성과가 있었는데 지금 젊은이들이나 들으면 저 웃기네 이럴 거예요. 왜냐면 동네에 전화기 한 대 들어오는 거, 전기 들어오는 거, 공동 우물 만드는 거. 이게 우물이. 그때는 엄청 혁명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전화기 뭐 동네에서 한 대 있으면 마을 회관에서 부르고 뭐 이장이 불러서 전화 받고 막 이랬었어요. 아. 근데 그런 게 혁명적이었는데 지금은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장해 왔고 이제 90년대 이때는 사회 뭐 안전망 역할을 하기도 하고 남북 화해 시대에는 또 통일운동도 하고 이렇게 좀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생명 존중 운동이라든지 또 그 이제 국제 연대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 이따 좀 여쭤보시면 상세하게 네, 국제 설명을 좀 설명 드리도록 드리기로 하는 하고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AI 시대에 맞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반응을 보여주고 계신데 네. 그레이님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운동 중앙회에 대해 새롭게 이해했네요. 네. 이런 좋은 답변 주셨고 네. 오케이님 같은 경우에는 와우 그 유명한 금모으기 운동을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네. 깜놀 이런 의견 주셨고요. 네. 네. 우리 방송 애청자이신 수중포포다님은 오늘 2부까지 하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 이거 중요합니다. 372012님이 네. 최영재 사무총장님 응원합니다 하면서 슈퍼챗까지 보내주셨는데 네.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얘기 드리고요. 테슬라님 같은 경우에는 해외 새마을 운동이 떠올라요라는 의견 주셨는데 네. 일단 최영재 사무총장이라는 분을 극찬하는 문자가 들어왔으니까 네. 우리 사무총장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연구한 결과를 좀 네. 소개를 좀 해드리면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네. 민주당에서 정책위 부의장도 하셨고 네. 그리고 전주 지역의 지역위원장으로 네. 이제 활동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다고 한다면 네. 실제로 옆에서 본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정치인인지였는지 네. 제가 한번 여쭙습니다. 얼마 정도 가까이 지내셨어요? 저는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가까운 걸로 하시죠 예. 그냥. 네. 가깝지 않고 네. 가까이서 만약에 제가 측근이었다면 제가 최가지 않습니까? 네. 아마 최측근이 됐을 텐데. 야 좋다 이거 예, 좋다. 그랬을 텐데 네.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고요. 제가 아마 가까이서 뵌 건 아마 손가락 발가락 정도 합친 정도이지 않을까. 그런 10회 가까이. 예, 예. 예. 이 발가락까지 하면 20회 아닙니까? 그렇지 20회. 20회. 예, 예. 많이 보셨네. 몇 년 정도 같이 일하신 거예요? 그런 정도인데요. 아니 뭐 저는 같이 일한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저 변두리에서 돕는 역할을 네. 말석에서 돕는 역할을 한 건데 네. 저는 기억에 굉장히 남는 건 그 수해가 났을 때. 수해가 났을 때, 수해가 비 피해가 났을 있을 때, 때. 예, 예, 현장을 방문을 하셨는데 이제 네. 그 이재민들이 모여 있는 강당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익산시였는데 익산시에는 너무 피해가 커서 장비가 다 없어진 거예요. 뭐 네. 텐트를 비롯해서 모든 장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입해서 오려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딱 아무도 생각 못 할 때 같은 전북이지만 다른 지역은 햇빛 뜨는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모아놓는 장비를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와서 소환하고 지금 선관위에서 투표지 모적했는데 그거 처리 못 해가지고 사고 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근데 그 바로 이렇게 지시를 딱딱딱 하시더라고. 그래서 경우에 맞게. 야 정말 현장에 강하구나, 판단력이 빠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 가깝다는 말을 그냥 사실은 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네. 이런 케이스를 두고 말씀드린 네. 거였는데 네. 2023년에 윤석열 정부의 그 사법 탄압을 네. 이재명 대통령이 고초를 너무나 겪었는데 네. 당시에 여러 가지 국면 중에서 이제 체포 동의안 전국이 있었을 때 그렇죠. 우리 최영재 사무총장님이 네. 본인도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을 했다. 이런 제가 제보를 접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요? 아니 뭐 그런 셈이죠. 굳이 따지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께서 이제 굉장히 그 억울하지만 저희가 이제 사진까지 준비했어 심지어는 네, 지금 보면은. 네. 예, 굉장히 억울하지만 이럴 때면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고 이럴 상태에서 이제 단식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 당시 대표님이 혈당도 좀 있으시고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신데 이거 오래 못 하신다. 근데 말려야 된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일주일이 넘어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단식을.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몇 명이서 이제 다른 지역도 좀 동조 단식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래요? 동조 단식이라기보다 단식을 멈춰 주십시오. 이런 단식을 멈추라고 단식을 한 겁니다. 아, 네. 대통령이 네, 건강을 네. 생각해. 네, 야, 진짜 이거는 예, 중요하다. 그렇죠. 네. 저 일어나서 밥을 드시면서 싸우시라. 밥은 우리가 굶겠다 하고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단식을 했어요. 근데 네. 이제 10일 지나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5일이면 중단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일주일만이니까 저도 일주일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안일하게 일주일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힘들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계속 가시는 거예요. 계속 가시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12일째 한 10일째 되니까 뭐 여러 중앙당에서도 오시고 또 추미애 현 지사님도 그때 오셔서 네. 그만해라. 당신들 때문에 오히려 단식 중단을 못한다. 당신들이 빨리 그만둬야 마무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말에 속아서 이제 그만뒀어요. 12일 만에. 근데 대통령께서는 24일을 하신 맞아, 거죠. 20일 넘게 그리고 실려가셨잖아요. 예, 네. 실려가셨는데 정말 그때 그 끌려가셨다 병원에서 나와서 또 재판 받으러 가는 맞아. 그런 모습이라든지 검찰에 조사를 받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지금도 눈물 납니다. 아, 정말로 이제 그때를 이제 회고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로 당 대표에서 대통령이 된 기적 같은 일을 갖고 네. 그리고 이제 그때로 기준으로 따지더라도 3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네. 감회가 정말로 새로우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새마을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는 않은데 저 얼마 전에 만난 단체장을 지낸 뭐 국회의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국회의원 할 때 눈이 오면 뭐 저기 아내하고 가서 뭐 좀 레스토랑 가서 식사도 할까 이런 낭만적인 생각이 들었었대요. 국회의원 하실 때는. 네. 국회의원이 뭐 저 역할이 작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럼요. 예. 단체장을 하면서 눈이 오면 저 또 연말과심이 얼마나 들어갈까 하고 막 예산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대통령의 무게는 얼마나 할까. 모든 일에 걱정이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뭐 다 걱정일 텐데 그래서 참 외로우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혼자 결정하고 뭐 이런 일이 많을 텐데 좀 주변에서 많이 돕고 특히 여당에서도 집권 여당처럼 뭐 입법으로나 뭘로 지원하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잘 안 따라오고 이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죠. 외로우셨겠다 네. 이런 생각은 가끔 해봅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빈틈 국민들과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네.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잘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네. 업무로 역할로 이제 보답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우리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와 네. 새마을운동의 만나는 지점 같은 것들이 혹시 네. 존재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국가 균형 발전, 이 지방 발전이라든지 또 생명 존중 문제라든지 이런 거죠. 근데 이 국가 균형 발전은 이게 너무 갖다 붙이는가 모르겠는데 새마을이 효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균형 발전은 그때 70년대가 이제 도시화가 막 시작돼서 농촌에서 이농 현상이 생길 때거든요. 그래서 또 도시와 농촌이 소득차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농촌 부흥 운동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농촌 소득이 다시 올라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통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균형 발전에서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도 여전히 균형 발전이 필요하고 이 균형 발전은 행정 혼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 운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지역의 뭐 마을의 그 지역 소멸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을 기업을 만드는 문제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목표를 내년까지 한 40개의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마을 기업을 네. 40개 만든다. 네,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에 소득이 보장되도록 그리고 거기에 요새 청년 문제 심각하니까 청년 1명 정도는 회계나 이런 걸로 넣어서 채용도 하고. 네, 성남시장이 청년 수당을 주었듯이 자기 취업을 위하던 준비할 수 있는 비용 정도를 주면서 역할을 하게 하는 이런 것까지 해서 한 마을 기업을 한 40여 개 지금 목표로 진행하고 청년 있고요. 한 명은 너무 쬐끔인 거 아니에요? 아니 좀 그런데- 영세하신가? 아니 맞는 지적이죠. 또 아니 이게. 마을 기업이 영세한 조직이니까. 네. 근데 그것도 좀 나누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자리를 네. 마을에만 돌려주지 않고 바깥에서 청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네. 그 청년들에게 어린 세대들을 이런- 모아서 이렇게 일자리 그렇지. 기회를 그 네. 일자리를 하려면 뭐 면접 보려면 양복도 입어야 되고 네.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좀 제공하는 정도 아. 역할을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아니, 이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네. 지난 5월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또 네. 그 새마을운동 중앙회 행사에 예, 나오셔가지고 예, 예. 방문도 하셨는데 네, 네. 그때 그래서 이런 연유들 때문에 오셨을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좀 어떤 주문을 하고 가셨습니까? 사실은 대통령 엄청 부담스럽게 오셨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민간단체 방문 처음이시거든요. 네. 대통령이 오시는 건 처음인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저희 새마을운동 중앙에 오신 적은 있으나 아, 그때는 그래요? 이제 그 공간에 대통령 비서실이 워크숍을 하니까 거기 강의하러 오신 거고 이제 빌리러 오신 거고 직접 방문해서 보고도 받고 네. 간담회도 한 건 처음이신데 민간단체를 처음 가신 거죠. 근데 네. 저희만 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셨고 뭐 그런데도 오셔서 새마을운동이 산업화에 엄청나게 기여했다. 그러나 그 정신이 지금도 유효하다 이렇게 격려하셨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우리 지금 저 성남시장이나 또 여기 경기지사를 할 때 네. 지역 행사를 하면 새마을운동 단체가 없으면 할지를 못했다 할 아, 정도로 그래요? 그만큼 기간 조직이다. 예, 네.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음. 기간 조직이라는 점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강조하신 거는 이제 마을 공동체 만드는 문제 그다음에 국제연대를 좀 강조하시면서 거기 그 지역의 소득을 올리고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 이런 당부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음. 누가 같이 오는지가 중요한데 네, 네. 네. 그날 그 자리에 오은혜 씨도 만난 적이 있는 누구죠? 강훈식 비서실장도 예, 같이 온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날? 네. 비서실장도 오셔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새마을이 국제 사업을 할 때 새마을이 외국에서는 많이 특히 저 글로벌 사우스 지역 사람들은 새마을 운동을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을 브랜드로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데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을 브랜드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네. 요거는 업무 분장을 해야 되니까 비서실장이 맡아서 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아, 그렇게 말을 네, 했어요, 그렇게 대통령이? 말씀도 하셔서 예. 그러니까 딱 오셨고 뭐 외교부에서도 이거 많이 수행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글로벌 사우스라는 건 남반구에 있는 네, 나라를 네, 얘기하는 네, 네, 건데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빠니보틀이라는 유명한 여행 유튜버의 그 영상을 네. 보니까 네. 르완다에 새마을운동 이식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엄청나게 좋은 네. 효과를 불러왔다. 네. 네. 이런 영상도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벌써 쉬운 게 나라가 저희들이 협력 국가거든요. 루안다를 포함해서 쉬운 게 와. 나라가 우리 협력 국가이기도 하고 또 그 지금 역대로 23개 나라 한 153개인가 정도의 시범 마을을 만들었어요. 시범 예, 마을이니까. 그러니까 예. 동네, 그 지역 나라마다 마을을 만드는데 그 마을 하나가 나라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마을을 하나 바꿔놓으니까요. 그 몇 나라 예를 들면 파피아 뉴기니, 우간다, 동티모르 이런 데는 총리, 대통령이 아주 그 동네를 방문한 다음에 새 마을을 아예 그 나라의 아젠다로 삼아서 그래요? 이렇게 연락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 사례를 하나 만들면 그게 퍼지는 거는 금방이더라고요. 아니 새마을을 그러면 거기는 영문 같은 걸로 그 영역을 할 것 같은데 네. 뉴타운입니까 혹시? 새마을 운동은 관용어입니다. 새마을 운동입니다. 아, 그 그렇습니다. SAM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한글 그대로. 그렇습니다. FCMU 새마을 운동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 사람들도 와서 우리 지금 한 6만여 명이 넘게 여기 와서 새마을 교육을 받고 갔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분들도 오면 발음을 잘합니다. 새마을 운동 엄청 잘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마을을 만드는 공동체 뭐 이런 거요? 예, 새로운 마을. 그러니까 지금 마을에서 이제 더 잘 살고 더 좀 좀 부도 축적하고 이런 새 마을, 새로운 마을을 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조직의 규모나 이런 것도 궁금한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규모. 네. 우리나라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18개 시도 도지부가 있고 228개 군 지부가 있고 또 우와, 읍면동별로 있고 마을에 2명씩 지도자가 있고 이렇게 겁나. 그래서 회원이 한 200만 됩니다. 200만이요? 네, 네, 그 네. 이분들이 회비를 내셔가지고 다 내는 건 아니고 그중에 일부가 회비를 내는 건데 다 내는 건 아니지만 회원 활동을 우리가 주민등록 번호가 확인된 게 한 200만 되고요. 아 그 회원이라 하면 봉사를 같이 그렇습니다. 하는 예. 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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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리고 이제 그 회원 그분들이 일부는 회비도 내고 또 이제 출연금이라고 해서 좀뭐 아, 많은 액수도 기부하고. 내고 네. 네. 그런 분들이 계속 자발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은 그 지역 소멸의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200만 새마을운동 중앙회 회원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과연 지역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사무총장님과 비롯한 새마을운동중앙회 지도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을 공동체, 아니 그 마을 기업,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그 자체적으로, 아니 그 자립적으로 거기서 쓸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마을에 뭐 그 저 햇빛 발전소라든지, 햇빛 뭐 발전소, 또 바람 발전소, 바람 발전소 이런 걸 전개해서 그 마을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 꿈은 3대가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자. 아, 그래서 3대가 같이 놀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이제 폐교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르신들 나이 좀 많이 드신 분들은 지금 요양병으로 다 모시지만 그분들 소원은 집에서 그렇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마을에서 보살피고, 마을 분들은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약간의 소득도 좀 올리고, 또 남자분들도 이제 요양보호사 탈 수 있지만 또 그분들은 그 전통 놀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좀 가르치고, 또 한자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3대가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걸 만들어내면 좋겠다. 특히 네.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이제 그 결혼해서 우리 국제 결혼, 네. 국제 결혼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그 귀촌하신 분들이 사실은 큰 기대를 하고 왔다가 잘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잘 녹음할 수 있도록 농사도 가르치고, 또 따뜻하게 맞아들여서 그분들이 그 동네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늘리지는 못하지만 조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좀 새마을운동이 하고 싶습니다. 워낙 말씀도 잘하시니까 총장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야, 직업 정치인 출신이라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보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용에 핵이 있는 게 아까도 이제 뭐 햇빛 발전, 바람 발전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네. 오랫동안 우리 시민운동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네. 환경운동연합에서 네, 네. 단연간의 또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제가 지역에서는 그래도요, 뭐 시사저널인가요? 여기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민운동가로 뽑히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어느 그랬어요. 지역이요? 네. 전라도죠. 네. 아, 어쩐지 알까. 사투리가 너무 낯익는 거야. 이게 전북이라서 네, 그 우리 그러시구나. 오윤혜 씨 고향보다는 약간 좀 얕어. 아, 네.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시민운동의 경험이 사실은 그 봉사자들 또는 상근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봉사자들은 어떤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돼서, 그리고 의제를 그 새마을과 이렇게 아까 시민운동의 본류라고 했는데 시민운동의 맏형은 새마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환경운동 참여연대 이런 데 이제 저항적 시민운동을 한 건데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운동 참여 국민 참여 운동 이런 그렇습니다. 네. 것들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디어가 많고 반짝반짝 이렇게 하는데 이걸 지속적으로는 못 하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그 잘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그렇죠.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 분담이 잘 되면, 뭐 경쟁 관계가 아니고 역할 분담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살펴보니까 네. 정말로 심금을 울리는 네. 감동 어린 사연들도 많이 발견하셨다고 하던데 네. 그중에 좀 하나만 좀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감동 정도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정말 감동이 크지는 않을까 여러 개를 한 번에 쏟아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 최초로 네. 훈장을 받으신 새마을 운동하는 지도자가 계셨어요. 근데 그 아들은 엄마가 왜 저렇게 밖으로만 놔둘지 싫어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 살아온 과정을 보고 자기가 지도자가 돼서 전주시 새마을 협의회장을 그 회장을 맡았던 그랬군요. 그런 사례도 네. 있고요. 경기도가 아니고 인천 부평 같은 경우는 7남매가 전부 다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7남매가 7남매가. 네. 그래서 4명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고 있고 3분은 부평에서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지도자들도 계시고, 또 대전 중구에 사시는 분은 딸이 약간의 장애가 있는데 같이 봉사활동을 다니고 그 자녀를 그 지도자들이 같이 키웁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같이 키우는. 그래서 야. 이 새마을 봉사를 간다 하면 너무 같이 잘 가는 이런 사례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모여서 이렇게 전국적인 조직으로 지금도 흩어지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열심히 봉사하는 조직으로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총장님 모시고 여러 얘기 들었는데 네. 오윤혜 씨, 네? 새마을운동 중앙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지를 정확히 아셨죠?
너무 되게 아직도 있다는 것도 되게 의외였고 무엇보다도 새마을운동하면 좀 보수적인 색채가 진할 네.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연로하시거나 네, 나이가 네, 많으신 분들도 많고 네. 특히 시골이고. 네. 근데 어떻게 그 사무총장님이 되셨을까? 그것도 어떻게 추대된 건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새마을운동이 보수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순응적이고 착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으나 사실은 이분들은 보수나 진보나 따지지 않습니다. 그 정치 그냥 성향이 아니라 네. 봉사하는 거고 이런 거고 다만 이제 저 같은 사람들 또는 또 위에 집행부는 정치 또는 어떤 그 흐름을 네. 권력의 흐름을 볼 수 있죠. 당연히 볼 수 리더십이 있어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네. 잘못된 점은 그 상층의 문제고요. 그렇죠. 사실은 네. 대부분의 회원 200만 중에서 한 12명 정도 뭐 18명까지 그 정도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봉사 열심히 하시는 그리고 진보의 보수 따지지 않고 지역을 위해서 건강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로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11851님이 새마을중앙회는 지금껏 보수정치권 관변단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모습을 꼭 보여주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끝으로 이제 사무총장 임기 동안에 네. 최영재 임기 동안에 네. 이것만큼은 반드시 바꾸겠다 하는 생각이 네. 있으면 핵심 네. 성과와 목표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가 몇 년인데요? 예, 임기는 3년입니다. 짧네. 짧아요. 연임도 가능해요? 언제 보니까 뭐 대통령도 한 번 더 하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영생. 영생. 네. 영생인가요? 네. 네네. 3년이시구나. 네. 지금 새마을운동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느낌을 대학생들한테 조사를 해봤는데 올드하다, 네. 그런 느낌이 있죠. 촌스럽다 네. 이런 여론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올드를 전통 있고 오래된 조직으로 또 촌스럽다는 것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이렇게 남을 깨닫는 봉사 활동이다. 네. 이런 조직으로 털바꿈하고 싶고 이미지도 좀 바꾸고 싶고요. 네. 그리고 우리 조직을 이제 각각 관변 조직이나 이런 뭐 비판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탈피하려고 엄청 노력해왔기 때문에 자생 조직으로 자생력이 있는 자생력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조직으로. 조직으로 네.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그 국민에게 존중받고 또 당당하게 일하면서 존중받는 조직으로 만들고 싶어요. 꼭 그 일을 해내고 싶습니다. 네, 지금 080님이 이재명 대통령 곁에는 신실하고 멋진 분들이 많네요.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해주셨는데 네. 오늘부터 그냥 최측근 하시죠 그냥. 최씨니까. 저는 최씨니까 그냥. 예. 예, 저는 새마을 운동을 거절하진 성실하게 않으시네요. 하고 그 또 네. 대통령께서 이제 그 방문하시다 가시면서 여기 의미 있는 일이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하세요. 잘좀 해달라고. 이렇게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그렇군요. 열심히 네. 하는 것이 돕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